할 일이 많이 있는데도 침대에 누워있기, 습관적으로 유튜브나 SNS를 하는 것, 이러한 것이 회피 행동의 예입니다. 이런 회피 행동에 덫에서 빠져나와서 원래 내 삶의 궤도로 다시 오를 수 있도록 돕는 것, 그것이 바로 행동활성화 치료의 목표이고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울감과 같은 정서적 고통감을 수용하고 느끼되 먼저 가치에 기반한 항우울 행동을 시도해 본다는 것이 굉장히 효과적일 것 같은데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우울한 상태에서는 말처럼 쉽지 않을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영상을 보시고 계신 시청자분들이 만약 스스로의 삶에 행동활성화를 적용해 본다고 한다면 교수님께서 도움이 될 방법을 몇 가지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제가 여러분들이 행동활성화 치료를 삶에서 해볼 수 있도록 간단하게 핵심을 간추려서 3가지 정도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영어로는 ACT입니다. ACT에서 A는 평가, assess이고요. assess, 평가를 통해서 내 일상을 한번 바라보고 내 삶에서의 항우울 행동과 회피 행동을 한번 찾아보는 겁니다. 자, 그리고 2번째는 C, choose, 선택입니다. 여러 가지 항우울 활동 중에서 내가 당장 할 수 있는 활동들을 선택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3번째는 T, try, 시도하는 겁니다. 선택된 행동들을 한번 내 삶에서 적용하고 시도해 보는 것. 이 3가지를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act라는 그 말 자체가 행동하다 이런 것을 뜻하기도 하니 이 행동활성화의 원리를 담고 있는 것으로도 들립니다. 아마 많은 시청자분들이 손가락 하나 까딱하기 싫을 정도로 무기력하고 우울한 상태일 때 스스로 항우울 행동을 찾는다, 이게 사실 굉장히 큰 일처럼 느껴지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럴 때 어떻게 첫걸음을 떼는 게 좀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네, 첫 단계는 내 일상의 삶을 한번 점검해 보는 겁니다. 핸드폰 달력이나 아니면 다이어리 같은 거를 활용할 수도 있겠습니다.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이 현재 직장에서 맡고 있는 프로젝트가 일도 어렵고 같이 일하는 동료도 성향이 잘 맞지 않아요. 그러면 일상의 활동들 한번 모니터링을 해보면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이 막 늦는 거예요. 아니면 직장 끝나고 집에 왔을 때 내가 예를 들면 술을 더 마신다거나 이런 행동들이 일상의 삶을 관찰하면서 발견할 수 있는 회피 행동일 것입니다. 그러한 활동 중에서 어느 날은 내가 조금 더 잘할 수 있는 일을 할 때도 있거든요. 그때는 기분이 또 좋아질 수도 있고요. 바로 그것이 항우울 행동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행동활성화에서 초점을 두어야 될 가치 기반의 행동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모니터링을 통해서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 예를 들면 직장에서의 프로젝트가 되겠죠. 프로젝트를 동료와 잘 완수할 수 있는 방안들을 한번 생각해 보고요. 하나씩 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내 감정이 회피했을 때와 내 가치에 기반한 행동을 했을 때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한번 보는 거예요. 이러한 항우울 행동들을 했을 때 감정의 변화를 경험하기 시작하면 얼마나 항우울 행동을 내 삶에서 하는 것이 강력한지, 우울증을 치료하는 데 강력한 요인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간단한 방법이면서도 굉장히 유용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실제로 또 내담자분들이 일상을 기록해 보시면서 스스로의 행동과 기분 그리고 그 연관성에 대해서 스스로 더 이해가 되는 경우들이 많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이해를 바탕으로 우리가 알맞은 항우울 행동을 찾고 또 선택하는 과정, 이런 것들은 어떻게 시작이 될까요? 네, 좋은 항우울 행동을 찾는 것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좋은 항우울 행동을 찾기 위해서 먼저 이 항우울 행동이 얼마나 내 삶의 가치와 부합하는가를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울감이라는 거는요, 내 삶에 되게 중요한 무언가가 빠져 있다는 것을 알려줘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에서 중요한 가치 영역들을 한번 점검해 보는 겁니다. 가치 영역들에는 가족 관계, 사회적인 관계, 친구 관계, 직장, 진로, 취미나 여가, 신체 건강 등 여러 가지의 영역들이 포함이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는데 잠깐 멈추시고요. 내 삶에서 중요한 삶의 영역들, 혹시
내 삶에서 조금 내가 빠져 있는 삶의 영역들이 무엇인지 한번 적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다 적어보셨나요? 아마도 어떤 분은 좋은 엄마 되기가 본인에게 중요한 삶의 가치라고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울해지면 점차 그러한 가치에서 멀어지는 것을 경험하고요. 아마도 나는 좋은 엄마가 아닌가 보다. 좋은 엄마로서 해야 될 일들이 내 삶에서 빠져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바로 내 삶에서 결여되어 있는, 상실되어 있는 가치를 발견한 것이에요. 그럼 이렇게 가치에 부합하는 행동 이런 걸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 보이는데 이런 걸 찾아 나가는 과정, 특히 항우울 활동을 선택해 나가는 과정에서 좀 고려해야 될 요소가 있을까요? 좋은 엄마가 되는 건 굉장히 중요한 항우울 행동인데요. 대신에 좋은 엄마 되기는 너무 추상적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행동들을 측정 가능하고 실현 가능한 행동으로 바꿔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면 좋은 엄마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자녀에게 하루 한 번 전화하기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내 아이가 좋아하는 맛있는 음식을 해주기, 이런 것도 될 수 있고, 아이가 자기 전에 한번 안아주기, 뭐 이런 것도 될 수 있고요. 한 달에 한 번은 내 아이와 데이트하기,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행동들은 가치에 기반할 뿐만 아니라 굉장히 눈에 보여서 관찰 가능하고요. 내가 얼마나 이런 행동들을 했는지를 또 측정도 할 수 있는 좋은 항우울 행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로 이렇게 들으니까 그 가치라는 것과 그에 따른 활동, 이것의 차이가 아주 좀 더 분명하게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럼 활동을 선택한 후에 그 다음에는 어떤 것들을 하는 게 도움이 될까요? 네, 마지막으로 바로 이러한 활동들을 찾은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이겠죠? 시도를 해보는 겁니다. 네, try 하는 거죠. 가치에 부합하는 활동들을 실행하는 것이 행동 활성화 치료의 꽃이겠죠. 무엇보다 활성화 초반에는 활동을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활동을 해서 내가 성공하는 경험을 많이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활동을 잘게 나누어 가지고요. 내가 할 수 있는 난이도가 가장 낮은 활동부터 시도해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 영역이 사람들과의 관계다, 친구들과의 관계를 더 많이 하는 것이다 라는 항우울 영역과 가치 영역을 찾았어요. 이러한 활동들을 작게 쪼개어 보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연락이 끊어진 친구들의 목록을 만들기, 그리고 친구들의 연락처, 전화번호나 SNS 같은 그런 연락처를 확인하기, 그리고 편하게 내가 연락할 수 있는 순서에 따라서 친구들을 이렇게 나열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연락하기 쉬운 친구 한두 명을 골라보고요. 그리고 그 친구와 어떤 방법으로 연락할지도 한번 생각해 보고, 그리고 나서는 직접 연락을 해봅니다. 그리고 연락하기 바로 전에는 내가 연락했을 때 어떤 얘기를 할까? 이런 것도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리고 나서는 만날 장소, 시간을 정하고 또 다시 연락해보기, 직접 만나기, 연락할 다른 친구들 선택하기와 같이 행동의 목록을 나누어서 하나하나 할 수 있는 것부터 해보는 것, 이것이 시도, try 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활동을 달성 가능한 수준으로 쪼개서 하나씩 이제 시도해 봄으로써 긍정적인 경험을 초반부터 계속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거군요. 맞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액트를 요약해 보자면 나의 회피 행동과 항우울 행동을 파악하는 것, 그리고 나에게 중요한 그런 가치에 부합하는 항우울 활동을 찾고 이를 단계적으로 시도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실제로 이 액트를 기억하면 시청자분들이 우울할 때 이 내용을 좀 더 쉽게 스스로의 삶에 적용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행동 활성화의 과정을 한두 번 시도한다고 사실 바로 우울감이 호전되기는 어려울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어떤 마음가짐 혹은 어떤 방법으로 이런 과정을 지속해 나가는 것이 도움이 될까요? 우리가 시도하는 항우울 행동들, 가치에 부합하는 활동들을 내 일상에 통합시키기 위해서는 아주 꾸준히 그리고 반복적으로 활동에 참여하고
그런 활동들이 나의 하나의 습관이 될 정도로 여러 번 반복해서 실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두 번의 시도가 끝이 아니고 반복적으로 항울 행동을 연습하는 것, 그 결과를 또 꾸준히 관찰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군요. 이렇게 반복적인 노력을 통해서 행동 활성화가 어느 정도 숙달이 되면 여러분들이 부정적인 감정에 압도되는 상황에서 내가 시도했던 항울 활동들이 떠오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행동들을 내 삶에서 하나씩 수행해 보는 거예요. 마치 덫에 빠져서 꿈쩍하지 못할 것 같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항울 행동 작은 것을 하나 시도했을 때 바로 우울감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항울 활동이 내 몸에 배일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노력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마치 저희가 운동을 배워나갈 때도 내 몸이 그 운동을 통한 움직임에 굉장히 적응해 나가는 것과도 유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시랑 또 자세한 설명을 통해서 알려주시니까 우리 시청자분들이 실제로 각자의 삶에 적용해 보기가 수월하실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네, 만약 혼자 이렇게 행동활성화를 적용해 보는 것 외에 전문가에게 행동활성화 치료를 받고자 하신다면 이 치료가 얼마나 걸리는지에 대해서도 다들 사실 많이들 궁금하실 것 같아요. 행동활성화 치료는 보통 어느 정도 받아야 될까요? 아마도 치료의 형태에 따라서 좀 다를 거고 개개인의 어떤 상황에 따라 좀 다를 텐데요. 평균적으로 개인 치료는 한 4개월 정도 생각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치료를 받는다고 볼 때 한 16회기에서 20회기 정도를 생각하고요. 그리고 집단 치료 같은 경우는 더 구조화되어 있고요. 매뉴얼을 사용하는 치료가 대부분인데 그럴 때 아주 짧게는 한 5, 6회기 정도, 길게는 10에서 12회기 정도 이렇게 아주 짧은 기간 동안에 행동 활성화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통 저희가 다른 심리치료가 평균적으로 한 6개월에서 1년가량 걸린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사실 행동활성화 치료는 굉장히 단기간에 효과를 낼 수 있는 치료네요. 네, 맞습니다. 굉장히 단기간이기도 하고 굉장히 효과가 높은 치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굉장히 치료를 선택하실 때 아주 매력적이게 다가올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교수님께서 오늘 행동활성화의 핵심 원리랑 그리고 이것을 스스로의 삶에 적용하는 방법, 또 나아가 전문적인 치료를 받을 때 고려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도 알려주셨는데요. 우울감을 경험하고 계신 시청자분들께도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좋은 말씀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